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요, 유튜브에서 우대표 TV로 우리 맹활약을 하고 계신 우원준 대표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박수!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우대표 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일단 주로 하는 거는 뭐 초보분들을 이제 위해서 제가 제품 소싱이라든지 아니 어떻게 하면 제품 차별화 전략을 좀 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또 지금 이제 하는 채널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사업과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현재 온라인 사업으로만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할게요. 예. 현재 어떤 온라인 사업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주로 스마트 스토어하고 이 쿠팡이랑 뭐 오픈마켓 그쪽으로 이제 제품 판매를 하고 있죠. 뭐 그러면 위탁이신 건가요? 아니면 사입이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은 100% 다 위탁으로 진행하고 100% 있습니다. 위탁? 그 국내 사입 없이 예, 그렇죠. 그냥 건 바이 건으로. 예, 예.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걸까요? 그러면? 이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한 1년 조금 지났어요. 1년하고 이게 2달 정도 지난 거예요. 1년 2달 정도. 와, 1년 2달 정도의 유튜브 채널에 또 접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대표님은 욕심쟁이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현재 그러면 1년 2달 됐으면 가장 최근에 나왔던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마진율도 위탁이니까 같이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위탁으로 진행하는데도 좀 고마진 정책을 가는 그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단 매출 자체는 저는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가장 와닿는 얘기를 제가 가장 많이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가장 또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보통 매출은 한 500에서 600 정도 사이 나고요. 마진율이 한 50%가 조금 넘어요. 50에서 5, 600인데도 불구하고요. 예. 와, 이거 되게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예. 왜냐면 사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좋지만 안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고 그런데 이제 고마진 정책 이거 되게 궁금하네요. 사실 위탁은 10%에서 20% 사이를 넘기기가 어려운 게 일반적이잖아요. 예. 유통 단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예. 그런데도 이렇게 50% 마진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좀 솔깃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갑자기 이제 5, 600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이런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1년 2개월 동안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매출액과 가장 적게 나왔던 매출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한 700 정도 나왔던 것 같고 가장 적었던 건 한 4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퍼센트로 따지면 많은 차이는 나지만 저는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차이는. 그렇죠. 편차가 되게 적은 편이었어요. 지금은 점점점 오르고 있는. 예, 그렇죠. 일단 이제 1년 2개월이면은 사실 세팅하고 바로 첫 매출을 나왔을 때부터 스타트라고 이야기는 하긴 어렵고 준비하는 과정까지 다 포함됐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때부터 첫 번째 매출이 나왔을 때 그 기간 어느 정도 걸렸어요? 저는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평균적이네요, 거의.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 처음 딱 나왔을 때 이게 되는구나 뭐 이런. 진짜 팔리는구나. 그 기분은 아마 모든 분이 다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이제 뭔가 주문이 1 딱 떴을 때 진짜 팔렸다. 이 느낌은 진짜 팔아보지 않고는 아무도 못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한 번에 매출 몇백만 원 나온 것보다 그때 그 10,000원짜리 뭐 하나 팔린 게 기분이 더 좋죠. 자, 그러면 주로 어떤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많이 팔아보셨나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건강기능식품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워낙에 또 모르는 상태였고 키워드라는 거를 공부를 하고 보니까 건강기능식품 쪽도 되게 좋고 재구매율이 높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겠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건강기능식품 쪽은 키워드도 잘못 쓰면은 좀 뭔가 제재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많이 좀 고생을 했죠. 지금은 종합몰로 이제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이거는 좀 나한테 많이 팔리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카테고리 있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꾸준히 나가는 그런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방향제가 처음부터 굉장히 주력으로 나오고 있고 방향제.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다 팔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 그걸 또 위탁으로 어떻게 그렇게 팔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생각의 전환만 조금만 하면은 굉장히 잘 나가는 제품들이에요. 뭐 어떤 전환일까요?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사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고객 입장에서 방향제를 구매를 한다면은 집에 쓸 때 한 5개 사용할 만한 5개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 생각으로 봤을 때 기준인 거고 사실은 이게 B2B로 많이 나가요. B2B라는 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게 커다란 기업에서 사야지 B2B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 매장도 B2B고 다 그런 B2B란 말이죠. 뭐 모텔에서도 살 수도 있는 거고 PC방, 모텔, 캠핑장 이런 데서 뭐 무슨 스터디 카페 뭐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이게 구매를 하시는 게 이게 마진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여기서 설명드리자면은 한 개씩 구매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런 데서는 만약에 제가 건물 많잖아요. 건물 5층짜리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거를 뭐 5개 살 게 아니라 한 15개, 30개를 사요 한 번에. 그러면 이제 그때 마진이 확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무료 배송으로 배송비 포함해서 파니까.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건물에 남녀 화장실 2개씩 있잖아요. 5개 층이면은 한 번 뜯으면 10개가 나가요. 한 달이면 20개, 30개를 막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대량으로 구매를 많이 하세요. 또 샀다가 나쁘지 않으면 또 주문하고 또 주문하고. 그렇죠. 재주문도 많아지고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좀 안정적으로 저는 수익을 냈던 것 같아요. 상품 소싱은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우선 예전에는 제가 이제 키워드를 보고 이렇게 지금 뭐 했었는데 이게 꼭 키워드만 볼 게 아니라 주변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또 이 키워드에 보면 또 키워드에 갇혀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방향제 같은 거는 어떻게 이렇게 매출을 냈냐면은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힘들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좀 주위에 이런 다른 대표님들 만나면서 얘기를 하다가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그런 대표님이 있었어요. 뭘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니까 자기는 방향제를 매달 산다는 거예요. 방향제 왜 사시는데요? 매장에 손님 오면은 냄새 나면 안 되니까 사야 되는 거. 그때 제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다 해가지고 방향제를 바로 해가지고 팔았더니 이게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막 롯데월드 같은데 이제 아들 데리고 막 애들 데리고 가잖아요. 거기 막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뭔가 특이한 걸 발견한 게 이것도 제가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다들 이상한 의자 동그란 걸 가져와서 기다릴 때 펼쳐가지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또 생각을 하니까 무슨 약간 낚시 의자로 오픈런 의자. 그쵸. 오픈런 의자. 네. 놀이공원 의자를 치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활에서 발견하는 게 또 소싱이 되게 좋다. 이런 걸 또 느꼈죠. 요게 이름하여 워렌 버핏 코카콜라 소싱법 아닙니까? 예?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즐겨 마셔서 자기가 주식을 사서 쭉쭉쭉 같이 생활에서 발견하는 게 제일 인사이트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키워드라는 게 검색이 일어난 이후에 볼 수 있는 데이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자국 느린 거는 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눈에 띄는 게 먼저 발견되면은 검색보다 괜찮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유의미한 검색량이 안 나와도 그래도 검색량이 쇼핑을 할 수 있는 검색량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방식도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방법을 되게 지향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소싱 쪽에 조금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초보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니까 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팔릴 수밖에 없는 소싱 방법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팔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이제 먼저 그 제품에 대한 내 기준으로 보지 않고 이제 고객의 기준으로 먼저 보는 거죠. 검색을 해봤을 때 특정 검색 수는 작지만 만약에 한 50에서 한 5천 사이를 검색을 한다면은 그 중에서 그래도 이제 내가 노려볼 만한 키워드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검색을 하고 얘가 네이버를 검색했을 때 그냥 이제 반드시 그 후기라든지 뭐 별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지금 팔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짐을 해야지. 아니 키워드 단순히 숫자 높다고 들어가면은 어떤 거나 같냐면은 여기에 물이 있다고 내가 낚싯대를 변기통에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실제 물고기가 있는 곳에 낚싯대를 던져야지 물고기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검색량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곳에서 이제 진입을 해야지. 좋다고 그냥 키워드 좋다고 들어가서 상위에 떴는데 왜 안 팔리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이걸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검색량이 아무리 유의미하다 하더라도 쇼핑과 연관없는 검색어일 수도 있고 그쵸. 쇼핑과 관련 있지만 작은 검색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잘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그거를 검색했을 때 유의미한 후기도 있고 유의미한 판매량도 있고 그런 거를 보고 그 상품을 들어가면은 이 상품은 그래도 팔리는 상품은 맞다. 못 파는 건 내 잘못이지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 맞죠? 그리고 그런 조그만 키워드인데 팔리는 키워드들은 생각보다 진입을 사람들이 안 하세요. 다 대량 등록해가지고 얻어 걸리는 그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집중적으로 노리고 들어가면은 그 사람보다 차별화를 조금이라도 주면은 상에 뜨거든요. 그럼 제게 팔리게 되는 그런 식으로만 해서 여러 가지를 모으셔도 충분히 월에 한 100만 원, 200만 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왜냐면 사람들이
뭐 온라인 사업을 하는 목적이 굉장히 많겠지만은 부업으로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되게 많아요. 나는 한 달에 100만 원만 더 벌었으면 좋겠는데, 한 달에 난 200만 원만 벌면은 지금 생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는데, 그쵸. 나는 내 생활을 다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는 우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인사이트를 얻어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님 유튜브에 보면요, 비싸게 팔린 위탁 판매 소싱 제품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죠? 투트랙 저희 채널에서도 좀 알려주세요. 지난 여름이었죠. 지난 여름에 이제 제가 판 건데, 원래는 그게 모기퇴치기라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모기퇴치기라는 제품이고, 도매국에서 이제 6,400원에 공급을 해주고 9,900원에 팔려고 그랬는데, 이제 배송비는 제가 쿠팡에 팔다 보니까 무료 배송을 해야 되니까 마진이 400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럼 이걸 팔면은 또 수수료로 떼고 하면 오히려 역마진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한 게, 그러면은 내가 처음부터 이 제품이 나한테 6,4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9,900원이 나한테 공급하라고 해서 저는 인식을 바꿔버리고 여기서 마진을 붙여서 팔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은 모기퇴치기라고 하니까 이게 사람이 한번 인식이라는 게 뭔가를 첫 번째로 보면은 그 프레임 안에 갇혀요. 그럼 그거를 깨는 훈련이 되게 필요해요. 나는 이게 모기퇴치기가 아니야. 저는 이제 아파트가 7층인데 거기는 모기가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아파트 높으면은. 아니 그래서 저희 21층인데 올라와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왜 올라올까요? 그러니까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모기는 별로 없고 생각보다 그런 초파리 같은 게 좀 많았어요. 맞아. 초파리가 많았어요. 네. 모기가 아니라. 잡으려고 막 약도 뿌리고 별걸 했는데도 잘 때 막 한두 마리씩 나타나가지고 잠도 못 자겠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 제품을 보니까, 샘플을 사서 보니까 그것도 잡을 수가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 생각이 드는 게, 그럼 이건 초파리 퇴치기로 팔아야지.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진을 확 올렸죠. 그리고 모기 퇴치기가 아니다. 초파리도 잡는 모기 퇴치기다. 초파리 퇴치기 전용 약간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모기가 아니라 초파리나 나방 같은 거 잡는 게 좀 더 특화된 그런 기능이 있나? 그런 건 없죠. 그냥 제가 초파리 퇴치기 전용이라는 거고 겸용인 기능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그 사기는 아니죠? 사기는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직접 사용을 한 다음에 잡힌 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썸네일로 만드는 거죠. 초파리가 진짜 잡혔어요? 네, 진짜 잡혔어요. 진짜? 그럼 초파리 퇴치기도 많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그래가지고 썸네일을 맨 처음에 제공해준 것도 올려보고, 그냥 이제 이미지 눕겠다는 것도 여러 가지 방면을 올렸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냥 무조건 올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설 검증. 그쵸. 처음에 가설을 세우고, 이게 아니면 더 나은 가설을 세우고, 더 나은 가설을 세워서 이렇게 하다가 그 중에 가장 효과를 봤던 게 바로 실제 초파리가 잡힌 썸네일에서 판매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셀러라면 아실 텐데 거기다가 노출을 제가 확 증가를 시켰던 거죠. 광고를 태운 거죠. 노출을 확 올렸더니 한 번에 40몇 개 확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약간 효과를 줬던 게, 사실은 그 공급처에서 모기 유인제를 줬거든요. 그냥 사면은 공짜로 주는 건데, 저는 거기다가 이제 그거를 제 이제 뭐랄까 마케팅 포인트를 좀 더 더한 거죠. 보통 저희가 여름이 끝난 날이잖아요. 여름 끝날 날까지 구매를 하시면은 모기 유인제를 같이 무료로 더 드린다. 한정이다. 그러니까 좀 더 구매가 잘. 공짜인데 있는 척.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은 여기는 더 주네 하면서 살 수도 있는 포인트가 되네요. 대표님 되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낸 그런 셀러인 느낌이 좀 듭니다. 솔직히 제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남들처럼 많은 인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이 한정된 이 가진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할 수 있는 게 저의 시간을 갈아 넣는 거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최대한 갈아 넣고, 그만큼의 이제 책도 보고 뭐 사례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지식도 찾아보고 해가지고 적용을 시켰던 거죠. 대표님, 그러면 어쨌든 뭐 6,000원짜리를 9,000원이라는 공급 원가로 생각하면서 더 비싸게 팔았던 이런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질문인데, 좀 유사한 질문인데 좀 다른 질문 좀 한번 해볼게요. 비슷한 하나의 제품이지만 그것을 용도 변경을 스스로 해서 판매하는 차별화 전략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봤는데 플라스틱 보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3단 플라스틱 보관함인데 그게 한 7,850원인가 그랬어요. 도매국에서요. 보니까 거기서는 공장에서 나온 이름 그대로 올려놓고 다용도 무슨 공구함, 플라스틱 공구함에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또 이제 사람들한테 가치를 부여를 해서 팔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키워드를 검색했는데 그러니까 미술도구 보관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무슨 뭐 나무 박스로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전문 용품이 많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쌌어요, 다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게 그러면은 이거를 어차피 3단이고 안에 뭐 물감도 들어갈 거고 뭐 붓도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이거 자체를 그럼 뭐 미술도구 보관함으로 이제 올리고, 그러니까 화구 박스 보관함 했어요, 정확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7,850원짜리를 한 제가 36,000원에 올렸는데 잘 나가더라고요. 또 이게
근데 공이 이거를 김선달이야 뭐야. 이거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한테는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 그걸 진짜 화구 보관함에 쳤을 때 보통 3만 원대 이상 나오니까 나도 그렇게 갖고 올렸을 그쵸, 때 네. 뭐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또 네. 잘 포장해서 판 거네요. 그리고 또 이 제품을 또 다른 제품으로서 또 판 게 어떤 거냐면은 그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구급판 보면은 플라스틱 통에 이렇게 네. 그것도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아 약간 좀 뭐 약품도 보관하고 네. 뭐 이런 거. 이번은 좀 너무 안 비싸게 한 2만 얼마, 2만 3천 원 정도. 이건 안 비싸게가 아니라 시장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검색을 해보면 그 정도 가격에 네. 뜨니까 네. 그 시세라는 거에 맞춰서 팔아야 되는 맞습니다. 맞다고 예, 하더라고요. 네. 너무 잘한 것 같고요. 이렇게 응용을 하면은 위탁도 고마진으로 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전부 다 고마진으로 팔 수 있는 정책을 그쵸. 설명해 주신 거죠. 네. 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아이템은 저는 최소한 5개 다른 아이템을 팔 수 없을까를 항상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RC칸 부품 보관함도 될 수 있고 또 여기에 무슨 화장품 이동식 뭐 보관함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항상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게 이제 아예 다른 제품으로 5개를 등록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또 뭔가 이제 한 가지 받는 거면 걔를 좀 노출. 그것도 있어요. 학용품 보관함도 괜찮잖아요. 그쵸. 뭐 연필, 지우개, 자, 칼 이런 것들도 한 번에 아이들이 이제 딱 뜯어서 볼 수 있게끔.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면 그 사람들 검색가 최저가 이렇게 봐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냐 하는데 카테고리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비교가 자체가 될 수가 없거든요. 네. 참 이게 참 중요한 게 위탁이라고 해서 남이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파는 거는 사실 90% 이상이 그렇게 하는 거고 정말 10%의 차별화 전략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비싼 브랜드들 보면은 다들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비싸진 게 되게 많아요. 사실 원가는 얼마 안 되는데 사람들은 스토리를 사는 거고 맞습니다. 사람들은 브랜드의 이야기를 사는 거고 공감하려고 사는 건데 그냥 상품 자체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네.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판다라는 느낌으로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위탁도 내가 하찮은 위탁이라고 생각하면은 네. 끝없이 하찮아지는 거고 맞습니다. 위탁도 내가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고가의 상품 포장해서 하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상품을 팔더라도 인테리어가 정말 좋고 삐까뻔쩍한 데서 팔면 왠지 비싸 보이고 네. 정말 진짜 막 먼지 막 계속 푹푹 쌓여있고 이런 데서 파는 거는 왠지 싸게 줘도 싫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차별화가 하나가 더 있는데 예. 네, 만약에 이번에 제품을 제가 5개 나왔다면은 만약에 정말 제가 좋은 키워드를 발견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키워드에 붙일 수 있는 아이템들이 뭔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아이템이 뭔가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것들을 또 여기다 다 붙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화구박스 보관함 키워드가 좋았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을 갖다가 쓸 수도 있는 거고 나무로 된 갖다 제품을 또 소싱을 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치 나무도 그 비슷한 가격대 그렇죠. 저렴한 거 붙여. 아니면은 뭐 네모난 모양의 제품을 갖다가 화구박스에 아니면 동그란 모양 뭐 도가지도 같이 넣을 수 있는 그런 거로 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약간 가치랑 그런 차별화 전략을 좀 주시면은 위탁도 충분히 카테고리를 최대한 세분에 들어가시고 여기에서 찾아보시면은 제가 일단 찾아본 건데 태닝 선캡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름에 찾았던 제품이에요. 태닝 선캡. 그러면 보시면은 이 태닝 선캡이 뭐 하는 제품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여름에 주로 선탠 할 때 얼굴에 그런 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이런 마스크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19,500원에 팔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거에 대해서 제품을 어떻게 용도를 변경할까 요거를 생각을 하는데 키워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키워드를 먼저 찾고 이거에 맞는 제품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도매국에서 과연 저렇게 생긴 제품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보안면이라는 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보안면 했더니 이제 이런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태닝 선캡을 들어갔더니 이렇게 생긴 제품이 있더라고요. 요게 과연 이게 맞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안면하고 제품이 똑같은 제품이더라고요. 이 보안면이 뭐에다 쓰는 거냐면은 저희가 그 용접할 때 얼굴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제품인데 그거를 이제 용도를 제가 다시 생각을 했던 거죠. 과연
이 얼굴이 안 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면을 써야지 괜찮은가 했더니 용접에서 쓰는 그런 거를 이제 혹시 가져왔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제품을 찾았는데 여기에 그게 있던 거죠. 보시면 여기는 이제 9,700원에 팔리고 있는데 이 도매국에서 9,700원에 팔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품 가격이 태닝 헬멧으로 19,500원에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를 변경하면은 이런 식으로 판매가 가능해요. 보시면은 거의 똑같죠. 뒷모습 이렇게 뭐 조임 방지되어 있고 여기 사용하는 거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뒤에 조이는 모양 그대로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생긴 모양도 아마 팔고 있을 거예요. 이 회사가 같은 걸 거예요. 그리고 이 그러니까 이 컬러는 그 농도에 따라서 약간 자외선 차단하는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은데 요것도 만약에 이제 여기 업체에 연락해서 조절을 해가지고 구매하면 요거랑 똑같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00에서 한 10,000 정도 사이에서 최대한 세부 카테고리를 가서 키워드를 찾다 보면은 이런 제품들이 나와요. 그런 제품들 중에서 그럼 그거를 그 제품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과연 그거의 용도에 맞춰서 쓸 수 있는 다른 제품이 무엇인가 아니면은 그 키워드에 맞춰서 내가 쓸 수 있는 제품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은 소싱 하시는데 정말 다른 시각이 보이실 거예요. 어떤 제품이든지 다 구할 수가 있어요. 키워드도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건 키워드보다는 어차피 저희가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 힘들고 똑같은 제품으로 판매하게 된다면 그 괜찮은 제품에 다른 제품을 보여줘야지 팔릴 거잖아요. 그럼 그 다른 제품을 어디 다른 데서 구할 게 아니라 도매국에서 그냥 그 용도에 맞는 제품을 찾아서 들어가면 진입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 뭐 많이 들었는데 네. 근데 우 대표님께서는 사업을 시작하신 지 1년 2개월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다른 일도 많이 해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온라인 사업에 도전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스토리를 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원래는 그 물류 쪽에서만 한 15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물류면 어떤 일이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3PL 물류 쪽에 이제 주로 있었죠. 예, 3PL 물류 쪽에 있었고 이제 제가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열심히 이제 그 회사에 묻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진짜 그런 게 있는 회사는 나를 책임져주지 않는 걸 절실히 느낀 게 12년 정도 다녔던 회사가 한순간 망해버려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실업자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런 사업을 생각 못하고 이제 다시 취업을 하려고 여러 가지 알아봤죠. 여러 가지 알아보고 다른 좀 더 좋은 회사도 들어가고 했는데 그 회사에서도 이제 너무 또 적응이 힘든 거죠. 한 군데 있는 회사 문화에서 너무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다른 곳에 갔더니 또 그건 문화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 위주로 이제 좀 취직을 했었거든요. 이제 물론 그런 본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이제 물류 쪽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쪽 지역 특성이랑 그런 거 맞춰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천에 있는데 이천이 물류센터가 유명하잖아요. 그쪽에서 오래 일하다가 결국 회사가 망해서 그때 그렇게 됐다가 다른 일을 뭔가 할 수 없을까 이제 많이 찾아봤죠. 그때 이제 한참 유튜브 막 나온 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 붐도 불고 막 블로그 여러 가지 부업 한참 그런 게 떠오를 때였어요. 그래서 맨날 이제 유튜브 나오면 뭘 1,000만 원 벌고 2,000만 원 나도 저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제가 취직했던 데도 좀 큰 회사에 들어갔어요. 3PL 인원들을 관리하고 한 직원 70명까지 컨트롤하는 이제 그런 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너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 몸에 이상이 왔었어요. 도저히 회사를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혹시 간도 지금 좀 약간 이제 좀 간 수치에 문제가 생기고 그때 당시에는 막 실명할 뻔 됐었어요. 너무 이제 눈병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눈이 되게 출혈이 심한데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일을 했냐면은 1년 중에 딱 그 설날 당일 하루 빼놓고 토요일도 다 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고 제가 이제 300만 원을 벌었는데 제가 지금 버는 이 수익은 정말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15년 동안 그렇게 인생을 바쳐서 그런 순이익이 300만 원을 만드는데 15년이 걸렸는데 지금 제가 1년 2개월 정도에 만에 거의 비슷한 수익을 만들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막 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부업으로 먼저 시작하고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건강 악화랑 나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게 이제 커져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인생 스토리가 확실히 있네요. 대표님께서는 그 위탁 매출이 하루에 400만 원이 나왔던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 이 노하우가 뭔지 저희 채널에서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 이 매출 400만 원 만들었던 거는